저는 아이돌을 좋아한 지 10년이 넘은 한국 아이돌 덕후입니다. 중학생 때 동생이 애니원 채널에 들어 파워레인저를 보고 있길래 필금 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마 그 시절 아이돌을 찐하게 덕질한 사람이라면 세용님의 얼굴을 모를 순 없을 거예요. 있다면 간첩입니다. 신고하세요. 아무튼 아이돌 팬으로서 의리가 있지, 한 봐야지 하고 나서 4년이 흘러 전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특촬물 유튜버가 됐고 4년 전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리뷰 시작합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를 볼 때 액션 CG보다 서사를 중요시하는 감이 있습니다. 액션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봤자 서사가 없다면 지속되지 않는 순간의 즐거움만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장점을 말하라고 하면 서사와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언급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액션이나 CG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면 칭찬할 게 그뿐이란 소리입니다. 줄거리 시작합니다. 대보스군이 쿄르자에게 순삭당하며 평화를 되찾은 지구에 용왕의 힘을 내놓으라는 짝보스군이 쳐들어옵니다. 지구에선 인기 아이돌 세창과 경찰 현준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와중 조리마가 나타나 둘은 조리마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끝도 없이 덤벼드는 조리마들이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 느꼈던 순간 캐논티라를 어깨에 업은 주용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용의 아이라 칭하는 주용은 가볍게 조리마를 때려 부수고 이걸 본 토리는 강대성이 생각난다며 가브가브 리볼버를 줍니다. 변신한 주용은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2개의 가브가브 리볼버와 다이노셀을 꺼내 현준과 세창에게 쥐어주고 변신시켜 다 같이 싸우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 캔드릴라와 도라에몽은 2명이 부족하다며 남은 2명의 전사를 찾게 됩니다. 길을 걷던 와중 캔드릴라의 일방적인 어깨빵에 당하여 넘어진 도이는 끝까지 인성질을 하는 캔드릴라에게 화를 내게 되죠. 다른 곳에선 라큐로가 배고프다며 사탕을 꺼내는데 돈은 돈대로 줄 테니 서민 간식 맛 좀 보자 하는 도련님에게 쫓기다가 브레이브 4인 캔드릴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네오데보스군이 나타나고 싸울 준비를 하는 브레이브 3인을 뒤로하고 도이, 푸른이 캔드릴라, 라큐로를 대피시키게 되죠. 대피하다가 네오데보스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옷이 찢어졌다고 빡친 도이, 아빠한테도 못 맞아봤다고 하며 빡친 푸른이 악당에게 덤비자 역시 너희들은 전사야 하면서 천사레드 네티는 도라에몽에게 강탈한 가브가브 리볼버를 쥐어줍니다. 5전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첫 번째, 보장된 액션성. 싸움이 시작되면 10초마다 CG들이 등장하는데 이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그냥 단순 발차기로 처리할 수 있는 장면임에도 일일이 CG를 넣어 액션이 상당히 화려해졌습니다.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핵심적인 장점이며 액션만큼은 원작 초월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원작과의 차별화. 기존에 사용되던 무기들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팔레트 수합을 하여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공룡 메카들 역시 공룡 그 자체의 디자인에 더 중점을 둔 쿄르자와 달리 공룡에 무기를 추가한 디자인으로 이질적이지 않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쿄르자에는 없던 팀복을 입어서 사실상 6화라는 짧은 분량 안에 이들이 같은 팀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죠. 스피노프 작품이지만 자잘한 차별화로 원작과 구분되는 점을 만들어 시청할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은 칭찬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캐스팅에서 오는 장점. 브레이브의 주연 배우분들은 여성 배우분을 제외하고 모두 아이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 배우분들이 돌아가면서 오프닝 곡을 부르시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로 오프닝 곡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쿄르저의 춤 동작보다 좀 더 크고 세밀한 동작이 추가된 브레이브에서 주로 춤을 추는 아이돌 배우의 캐스팅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짧은 러닝타임. 이 작품은 다방면에서 비판받은 작품입니다. 개판난 스토리, 발연기 등등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대체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끝끝내 나온 이 문제들에 대한 제 결론은 짧은 러닝타임이란 거였어요. 특촬물의 특성상 대부분 옴니버스 스토리로 진행되며 20분가량의 1회차 동안 발전하는 히어로의 모습, 회차의 개별 스토리, 악당과의 전투를 모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특촬물은 개연성 부족이랑 고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2020년에 키라메이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분량이 45회차로 약 7회차 정도만 줄었는데도 개연성 부족이란 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기존에 진행되던 50회차 역시 빠듯한 분량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분량은 12화입니다. 심지어 한 화의 분량은 11분 정도로 약 20분의 1회차 분량을 지닌 본가 시리즈에 대입하면 사실상 6화 분량이라는 겁니다. 6화 분량 안에 모든 멤버가 다
모이고 신전사와의 갈등 끝에 한 팀이 되며 악당 간부들을 처부수고 마침내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는 과정을 한 번에 담아야 하니 스토리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액션만 채워도 끝나는 시간에 스토리를 이끌어야 하니 스토리를 버리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음은 발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작품의 발연기 문제는 상당히 유명하죠. 맙소사, 세상에 저런 아름답지 못한 생명체도 있다니. 말도 안 돼. 저런 걸 상대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기존 슈퍼전대 시리즈 역시 발연기 논란이 한 번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배우들을 써야 하는 특촬물 특성상 캐스팅되는 배우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없는 신인 배우가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전무한 배우들이 발탁되다 보니 발연기 논란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배우가 발전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50회차나 되는 긴 분량 동안 배우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초반에 발연기 논란이 있었어도 후반에 가면 잠잠해지는 게 대다수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브레이브는 12회차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6회차죠. 물론 8회차 이후 점점 연기력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우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일은 만무하고 결국 남는 것은 배우들의 어색한 연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쌈바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쿄류저는 쌈바를 주 소재로 하여 신나고 호쾌한 무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선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변신춤은 쌈바라기보단 케이팝 댄스의 느낌이 더 났고 오프닝은 정말 공룡이 외치는 것처럼 용기가 느껴지던 노래에서 케이팝이 되어버렸습니다. 엔딩 역시 발랄하던 원곡과 달리 끝음이 계속 내려가서 축축한 느낌을 주죠. 그 와중에 춤은 더 빡세져서 직접 출 수 있는 흥이 나는 춤보다는 관람용으로 보는 춤처럼 느껴졌어요. 쌈바가 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에서 쌈바를 살리지 못하니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빈 깡통 같은 작품이 되어버렸다 생각해요. 만약 이 작품이 액션마저 성의 없이 넘어갔다면 망작 3대 천왕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을 거예요. 스토리는 짧은 분량으로 무리니 시작부터 산소호흡기를 떼고 액션의 모든 스탯을 몰빵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완구의 주 소비층인 어린이들은 잡을 수 있었거든요. 최고 매출을 찍어버린 쿄르자가 배경에 있었고 한국 특촬물 소비층이 거의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나쁜 선택인 건 아닌 거죠. 개터감을 기는 시청률 점수는 45%입니다.